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갑자기 중국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위협 수준을 낮추고 심지어 중국군과의 소통 채널 확대도 허용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국가 최고군 지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2명의 핵심 장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위샤와 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장 류전리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혐의는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중국 법률 관행에서 보통 부패나 정치적 불충성을 의미합니다. 장위샤는 시진핑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 군 장교로 여겨지며 그의 해임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숙청은 훨씬 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동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최근 수십 년간 중국 군대에서 가장 대규모의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진핑의 최측근들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장위샤, 장위샤오 장군은 수십 년 동안 시진핑의 신뢰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중국 내전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시진핑은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조치를 단행했으며 98만 명이 넘는 관료들이 처벌을 받았고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식 정보이며 사실입니다. 1월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25년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었고 98만 3천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거의 11%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년간의 절대적인 최고 기록입니다. 이 98만 3천 명 중 대다수는 물론 하위 및 중간급 공무원이지만 2025년에는 성급 및 부처급 고위 공무원 115명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선 이들을 호랑이라 부르며 더 높은 계층입니다. 중국군 숙청은 모든 계층과 로켓군 등 핵무기 담당 부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위샤, 장유샤와 류전리가 해임되면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경험 많은 작전 지휘관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과 장선민 장군만 남아 있습니다. 장선민이 징계위원회를 이끌며 처벌을 내렸습니다. 현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부의 불안정은 시진핑이 군 현대화 속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략물자 조달 분야에서 드러난 부패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내의 부패가 핵 3위일체의 전투 준비 태세 저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불량 장비를 구매한 사례와 사일로 발사대, 인프라의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신문 편집부는 현재의 반부패 캠페인을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투쟁이라고 부르며 단기 군대를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초기에 터졌던 스캔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에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체계적인 부패가
군의 전투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은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액체 연료 대신 물로 채워진 탄도 미사일이었고, 두 번째는 고장난 미사일 발사대 덮개였습니다. 서부 중국 지역에서는 부식과 건설 시 저급자재 사용으로 인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 정보는 시진핑이 핵 3위일체 현대화를 위해 할당한 수십억 달러가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간 장군과 국방부 장관 체포가 이어졌고, 시진핑은 이제 최고위층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최근 2026년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을 발표하며 군사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이 문서는 미국 영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을 더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별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중국 관련 한 가지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에는 펜타곤이 중국군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접촉을 유지하고 확대할 계획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안정, 공정 무역, 중국과의 존중 관계를 추구합니다.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따라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군사적 접촉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베이징과의 전략적 안정성에 집중하며 사건 예방, 긴장 완화, 위험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의 속도, 규모, 질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 굴욕, 억압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중국 등 누구도 미국과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이 군대를 정비하기로 한 결정은 베이징이 대만 해협에서 잠재적인 작전을 위해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려는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위샤를 제거한 것은 군대에서 지휘의 연속성을 없앱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군사 전략에 불확실성의 창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전문 장군진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진핑과만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부와의 어떤 소통의 다리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시진핑이 이 장군들을 해임했고 계속해서 지휘권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